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26일입니다. 오후에 이제 저녁 때 그 세종시로 정희정 작가랑 이제 그 북 콘서트를 하러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영학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배우 조덕재 씨와 관련된 성추행 문제, 그리고 오늘 그 섬마을 여교사 그 강간 사건이 이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 등등, 그리고 부산대 레지던트 그 폭력 사건, 폭행 사건 부분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배우 조덕재 씨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패치가 메이킹 영상을 입수해 갖고 공개를 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덕재, 그러니까 어떤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종의 이제 그 저예산 영화를 하는데 그건 뭐 예산이 적다는 의미라는 것도 연결이 되지만요. 장훈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네요. 근데 장훈이라는 감독이 2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분 말고 다른 장훈 감독인 것 같아요. 그 감독이 디렉팅한 이 영화의 조연이었던 조덕재 씨와 그리고 이제 여배우 A 씨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촬영 중에 성추행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의 그 성추행과 유무, 진부 여부와는 별개로 영화와 관련된 영화 제작의 현장에서의 배우들의 인권, 특히 여배우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서 여러 그 영화 배우나 영화 관련된 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된 사건 같아요. 지금 사건의 쟁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우 조덕재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부 강간신이라고 해요. 부부 강간신을 찍는 과정에서 감독의 디렉팅이라든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어떤 접촉, 이제 그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성추행이 되겠죠. 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벌써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이 조덕재 씨한테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말하자면 1심 재판부의 이언학이라는 판사는 이 사건 씬을 연기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일종의 업무, 말하자면 그 연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했고, 2심은 정반대로 이 행위는 연기를 빌미로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업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덕재 씨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 사실 명예에도 큰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명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 공개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그렇죠. 실제로 뭐 연기를 자기는 이제 조덕재 씨 입장에서는 감독이 시킨 대로 연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연기 중에 성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덕재 씨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여배우 A씨도 15년 이상 된 배우라고 하는데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과정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시작점은 2015년 4월 16일 영화 어떤 뭐뭐는 뭐뭐라고 하는 촬영장에서 폭력 남편 조덕재 씨고 그의 아내 A씨를 부부 강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연기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연기의 초보자들한테 그런 디렉팅, 감독의 어떤 요구 그런 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 인권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는 게 그거죠.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과 몇몇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실제로 감독이 이런 좀 사실 좀 예민한 그런 걸 찍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유명한 여배우들이 노출신이 있을 때는 아주 예민하게 그 뭐 어느 부분은 가리고 어느 부분만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에 터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유명 배우들은 그 어떤 신체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신체 자체의 노출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까지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예산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조연 배우이고, 만약에 감독의 이런 어떤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뭐 사실 다음에 다른 어떤 것에 출연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조덕재 씨 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 A씨 마찬가지라는 거죠, 둘 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스패치는 그런 거죠. 실제로 감독이 어디까지 디렉팅을 했느냐, 실제로 메이킹 필름에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입수해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영화판의 현실은 그거죠. 예산 자체가 저예산이고 또 수직적인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뭐 배우들이야 감독이나 제작자를 마음대로 하지만은 보통 이런 정도의, 지금 이런 조연급 정도의 배우들은 사실 뭐 감독의 말이 법이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 라는 어떤 구체적인 디렉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메이킹 영상을 보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독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를 같이 모아놓고 세 명이서 디렉팅을 한 게 아니라, 감독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조연 배우한테 감독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지시는 이런 거죠.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몸은 감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이런 형태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이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일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독이 남자 배우한테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막 그 흔히 말하는 가슴을 움켜잡고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뭐 한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 미친놈처럼 뭐 사육하는 느낌 들어요. 뭐 이렇게 머리총을 잡고 막 못을 찍고 어쨌든 뒤처럼 이런 얘기를 다 한 건데, 문제는 이 자리에 어떤 그 여배우가 그걸 없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리허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뭐 연습이죠. 연습 부분도 없고, 거기다가 이 시간이 결국은 이게 저예산 영화니까 그 아파트, 저 촬영 장소인 아파트를 빨리 찍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빌린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밀렸는데, 그 조명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면 한두 시간 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NG라도 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다시 찍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롱테이크, 이제 한 장면으로 쭉 하는 이런.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매우 좀 몇 개를 잘라갖고, 그리고 사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 이거, 그것 자체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배우한테만 얘기를 하고, 여자 배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두루뭉실하게 했다. 이런 형태. 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 배우들의 인권이라든가 촬영장 내에서 배우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덕재 씨는, 봐라, 감독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옷을 확 찢어버리고 뒤에서 강간에도 뭐, 표정이 없는 형태로 하고 뭐, 그래서 디렉션들이 연기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배우는 자기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합의는 구체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롱테이크로 4번 정도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명히 그 감독이 그 배우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 롱테이크로 가고 이걸 중간에 뭐 NG가 나면 또 못 찍는다라고 얘기를 쭉 했을 테니까, 여자 배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추행 좀 뭐 합의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접촉이 들어오네라고 해서 그것을 딱 끊고 못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남자 배우, 물론 그건 조덕재 씨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전제인데, 근데 조덕재 씨는 자기는 뭐 속옷에 손을 넣고 만진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연결이 됐을 거라는 거죠. 즉, 영화판의, 특히 이제 저예산 영화판의 현실과, 그리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관관계의 연결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까지 계약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다 연결돼 갖고, 그러면은 이제 1심, 2심 판결과는 달리 그 메이킹 필름을 영상 분석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디스패치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분석해는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한테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 거리, 어떤 손의 거리, 또 어떤 뭐 몸의 밀착도,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넘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걸 한 번 더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 윗속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접촉 장면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만진 건지 아니면 접촉만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사실 팩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조덕재 씨는 그 살짝 대기만 했다. 인데 그게 조금 힘이 더 들어갔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만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영상공학 박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다른 어떤 이 여성이 어느 부분을 덮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그 덮고 있는 거를 조덕재 씨가 다시 또 잡고 있는 장면들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제 추행이 되는 건지 어느 부분인지는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성공학 박사란 분하고 디스패치가 분석한 부분에서는 그 팬티 속에, 그러니까 아래 속옷 속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영성공학 박사의 판단은 이거죠. 팬티 안에 손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거고, 이때 여자의 얼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 속에 표정 변화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조덕재 씨의 주장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 이 찍는 건 이 카메라는 장면은 상반신밖에 없어요. 하반신의 하반신이 어떻게 된 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상황 자체는 그렇죠. 여배우한테도 이게 이제 강간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NG가 나면 다시 찍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다른 영화나 이런 걸 여배우가 찍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본인이 이런 장면을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NG라고 해서 뿌리치고 나갔을 때 이 영화 찍는 판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는 조덕재 씨의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와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디스패치가 의뢰한 윤영인 박사의 분석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특성이 배제된 부분인 거고, 또한 이 영화 촬영하는 그 상황이 배제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여자 분이 속옷 속에 남자 손이 들어오게 되면 기겁을 하지만,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기자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이킹 영상에서 말하자면 어떤 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상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글쎄 이거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어떤 그 속옷으로 들어오면 놀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배우의 표정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황인구라고 하는 어떤 영상 분석, 행동 분석, 법영상 분석 소장의 분석소이지만, 이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배우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실 그런 것에 그 일반인과는 다른 행동의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 상황이 NG가 나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강박적으로 느꼈다고 하면 분명히 일반인 행동 분석과는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디스패치의 분석은 그 부분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감독이 오케이 사인이 됐어요. 근데 여배우는 뭐라고 했냐면, 아우씨 내 브라까지 다 찢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내 옷이 찢어진 것 때문에 낸 짜증이지 내가 추행됐다고 하는 짜증은 아니다 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남자의 입장,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것을 보는 남자 감독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씨가 그런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아우씨 브라까지 찢어졌어 라고 투덜거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남자 배우들한테, 아니면 그 다른 배우나 스태프한테 조덕재가 라는 사람을 내 브라를 찍고 또 내 성격적으로 만졌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패치가 얘기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상황적 특성과 배우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분석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 여배우는 이제 성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소송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안타까운 그거죠. 전체적으로 이 촬영 현장에서의 여배우들의 인권이 아주 유명한 배우들 빼고는 그 곽현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비슷한 뭐 어떤 지금 소송 중이라고 보는데 처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될 것도 많고 실제로는 아무리 작은 그 액수의 영화라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형태의 표준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김기덕 감독의 그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다 홍상수 같은 사람은 대본도 없이 현장에서 다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야 뭐 감독의 그 디렉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표준 계약서 같은 걸 통해서 적어도 이런 이 약자인 이 배우들의 인권 부분은 좀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법원 쪽에서는 이제 3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쉬운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스패치가 영상 분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석을 맡긴 것은 이건 수준이 좀 미달인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수준이 미달인 것 같아요. 자, 도둑죄 씨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이 여배우들의 그 현장에서의 인권 부분이라든가 또는 여배우만이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조연이라든가 단역들의 어떤 뭐 인권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아파트에서 모자가 피살됐는데 그 50대의 여성과 10대의 아들이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다른 30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셋이 그 아파트에 들어간 건 같은데요. CCTV에. 근데 피해자, 그러니까 변사자 두 사람은 그 뒤에 나오지 않았고 그 30대 아들만 나와갖고 뉴질랜드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과 다 같이. 그러면 사실 뭐 의심은 뻔한 어떤 의심이 들겠죠. 그리고 의붓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변사자 여성 50대 여성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범인 용의자로 보고 있는 30대 남성이 있고, 그리고 10대 이 둘은 친모자 지간인데 여기 10대 아들은 아무래도 이복 형제라고 아니죠. 이복 형제라고 아버지가 다른 거죠. 아버지가 다른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 용의자의 의붓 아버지도 지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30대의 아들이 자기 친모와 이 아버지가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의붓 아버지도 어디 살해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나 봐요. 유비관적으로 혈흔이 보이지 않도록 청소도 깨끗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 30대 아들이 뉴질랜드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 그 진술을 들어봐야지. 근데 전체적으로 그쪽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연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형태로 송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연결이 되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 선마을 여교서 집단 성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이제 30 대법원 1심은 실제로 이제 12, 3년, 그러니까 1심은 18년, 13년,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10년, 이렇게 뚝 8년, 7년이 돼갖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 선고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말하자면 합의를 했고 처벌 전력이 없고 막 그렇게 돼갖고 너무 많이 감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셋이 사전에 공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 각각의 이렇게 강간이면 각각의 강간죄가 돼요. 그런데 공모를 했다고 하면 특수강간이 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형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은 그랬다는 거죠. 이 부분, 특수강간이라고 한 부분을 모든 범행이 공모다. 그러니까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했다는 것은, 즉 공모 합동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하라 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나마 특수강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번, 그러니까 1심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3명이 따로따로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했고, 그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술을 먹인 것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는 것 같아 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뻔뻔한 이 3명의 범죄자의 어떤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실제로 이런 성범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년형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죄질이 아주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돈 조금 줘갖고 합의한 걸로 이제 그거 자체로 그냥 합의했다고 2심에서 하는 건, 이건 우리 사법부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합의는 합의고 어떤 진심에서 나온 어떤 반성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법부도 많이 그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산대의 전공의들의 그 폭행 사건을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 TV에 출연해갖고 이런저런 뉴스 해설을 하면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95년도, 4년도, 5년도에 일을 했었는데요. 병원이란 데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인자하신 의사 선생님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부는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 서울대병원 간호사들 부분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줬다는 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그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수습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얼마 받은 줄 아세요? 그때 한 달에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습한다고. 근데 수습이라고 해서 진짜 수습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체열할 때 지금 은행에서 나오는, 은행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창 많은 날에는 보통 목요일, 화요일 이런 데는요, 그 번호표가 1000개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1000개 넘어가면요, 그 피를 뽑는 사람이 5명?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이 200명을 넘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거의 피 뽑는 기계가 되죠. 저는 아직도 팔뚝 안쪽에 있는 혈관, 그건 이게 감각으로 해야 돼요. 왼손의 중지와 검지의 그 미세한 감각으로 탄력을 느껴서 이제 그 정맥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건 일반 사람이고, 또 노인분들은 또 그 혈관이 이게 탄력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고, 어린애들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쪽, 다른 게 뽑아야 되고, 나비침으로 뽑거나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에이즈 환자까지 있고 그러면 근데 그게 1000번까지 넘어가요. 하루에 한 300명, 200명, 300명 뽑으면 막 후들후들 거려요. 근데 수습이란 명목하에 한 달에 10만원씩 받으면서 거의 1년을 했어요. 수습은 1년이니까. 그들이 이제 수습 지나고 해도 그렇게 월급이 많이 높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일했던 임성경 의사 수습 같이 받았던 애들은 서울대병원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고, 다른데 많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많이 가 있는데, 그때 하면 눈물 날 거예요, 애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랑 같이 들어간 애는 하나 또 죽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같이 일하다 죽은 애들이 꽤 되네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간호사 분들이 30만원.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한양대병원 같은데 간호사 노조가 달리 센 게 아니에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수술발 들어가는 간호사들은 더 힘들고, 그리고 힘든 거에 비해서 대우 못 받죠. 무슨 지나가는 여자 부르듯이 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어이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동네 무슨 개새끼 부르듯이 하는 저걸 화를 낼 수도 없고, 돈은 그 정도 받고. 이게 참 서울대병원 놈들 나쁜 놈들이죠. 이제 하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또 병원이라는 데가 그런 데고, 부산대병원 레지던트 폭행할 때, 그때도 이제 서울대병원 이른바 좀 수술방 들어가거나 좀 이 칼 들고 메스 들고 하는 이런 그런 과들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위계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사실은 그래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교수라는 것들이, 또 이제 교수라는 것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부교수나 이렇게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는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 손을 안 더럽히는 거예요. 걔들이 왜 때리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조교수나 부교수, 그러니까 전임이 되기 전, 계약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단계, 그리고 요 애매한 애들한테 푸시를 하는 거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너 저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밑에 있는 레지 애들을 엄청 두들겨 패는 거죠. 이게 이 위계관계라는 게 무지하게 폭력적이에요. 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병원은요, 과 중심으로 움직여요. 병원 전체는 센터나 과예요. 특히 과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제 원로들이 있고, 원로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있고, 과장은 나이는 제일 많지 않아요. 중간 정도 되지만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부교수나 조교수들 있고, 전임 있고, 그 다음에 펠로우들 있고, 계약 교수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의국이라고 해서 레지던트 4년차 이런 애들이 의국을 형성했고, 의국 밑에 4, 3, 2, 1 내려가고, 그 밑에 인턴 있고. 여러분 하얀 거 다 보셨잖아요. 그게 거의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수 사실에 입각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술방에서 이제 뭐가 딱 잘못하면은 이 폭행한 이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계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자기가 밑에 애들을 못 잡으면 자기가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 후두르고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썩고 썩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오면 레지던트 3, 4년차 이놈들이 지들이 밥 처먹고 레지던트 1년차들한테 돈 내라고 하고, 병원하고 관련 없는 개인 일 시키고, 거기다가 여자들 오면 성추행인지 애매한 그런 거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성추행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 성추행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부선대에서 벌어지는 그 정도의 폭행은 사실 일상화됐다고 하면 심한 얘기겠지만, 그 의사들 사이는 다 아는 거죠. 특히 이제 수술방 들어가거나 칼을 든 메스를 드는 이런 데에서는 참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화된 거죠. 시스템과 관련된. 그래서 폭력을 피해자가 다시 레지던트 4년차 되면 지가 또 두둑이 패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 갈취하고. 참 이 방송 아이템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특히 또 이런 이 특정한 형태의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데서 소수한테 권력이 집중된,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의 병원장이요, 흔히 말하는 정형외과 과장, 이 과에 내부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왜냐하면 병원장이나 아니면 그거는 실제로는 보통의 과의 메인 스태프들 우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럼 왜 학교나 아니면 복지부에서는 왜 손을 못 대냐? 학교가 손을 못 대는 건 뻔하죠. 왜냐면 거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단과대학에서 어떻게 감히 함부로 의과대학을. 그럼 복지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사들 쉽게 못 건드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조심하세요 정도 하고, 그리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레지던트 숫자 줄이는 건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게 뭐예요? 자체 징계를 해서 했는데, 자체 징계가 겨우 감봉 3개월 정직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내부적인 자정의 노력과 아울러 갖고, 특히 이제 전국 전공의 협의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들의 대안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바깥에서, 즉 외부적인 형태의 압력, 그리고 내부적인 자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우리나라에 존재한 도제 시스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도제 시스템을 진짜 싫어한다는 것은,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지식이라는 것을 포뮬러하게 만들지 않고 꼭 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권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걸 포뮬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공개되고 더 투명해지는데, 그러면 권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시킬수록 지금 이런 구조적인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소수한테 권력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결국 이것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는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요. 연결돼갖고 이제 연결됐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영학 사건으로 넘어가면요. 이영학 사건 관련해갖고 엊그제 화요일날 KBS 라디오의 공감 토론, 라디오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권연대의 어떤 사무국장도 오셨고, 변호사분도 오셨고, 또 이제 경찰청에 있다가 나오신 유명한 실종 수사 전문가도 오셨고, 이런저런 하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영학 사건을 세면서 살릴 수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실종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그 여중생 피해자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부분은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뭐가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청 감사관실에서도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112센터에서는 코드원을 발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청소년 수사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매뉴얼에 있는데 매뉴얼에 있는 걸 안 지키고 그냥 출동한다고 해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때문에 이제 공감 토론할 때 그 얘기 된 거죠. 이제 각각의 대안이 좀 차이가 난 거예요. 인권연대에서 오신 분들은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영국에 있어서야 경찰 감시, 시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이었고, 그 실정수사팀 오래 하신 분은 이제 경찰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경찰의 현지 경찰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는 지금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되고, 행정경찰과 지역경찰을 분리해야 되고, 실제 현장에 팀장급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코드원이 발령이 됐는데도 나가 출동하지 않고 그냥 안에만 있었느냐. 물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 실종수사팀을 맡았던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인원이 없다 막 그런 거고, 그 인권연대에 오신 분은 인원이 무슨 문제냐, 박근혜 정권 내내 18,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건 어디 가느냐.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면 18,000명 이상을 채용했지만 실제로는 민생 치안, 흔히 말하는 지구대라든가 아니면 형사팀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했냐면 전의경 대체하는데, 그리고 경비 쪽 강화하는 데 갔지 실제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인권연대 그분도 말이 맞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실종수사팀을 본청에서 관련했던 사람이 맞죠. 왜냐면 실제로 그 전체 여청수사팀 자체가 8, 9명 이렇게 되는데 3교대를 근무하다 보면은 기껏해야 4명, 많아야 4명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하루에도 나타나는 어떤 가정폭력 신고나 이런 걸 할 때 거기부터 출동해야지 흔히 말하는 여중생의 가출 사건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원 문제라고 해도 인원이 적다는 문제는 결국은 이 인권연대에 오신 분이나 그 실종수사팀 하셨던 분이랑 같은 맥락이죠. 실제의 민생,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지역경찰, 형사팀, 과수팀 이런 거에 뽑았던 그 인원은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저는 그거죠. 돌린다 한들 실제로 그들이 출동을 할 것이냐. 왜냐,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단순 가출이야. 금방 돌아와. 그러면은 이 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 과장이나 서장이 질책을 하죠. 쓸데없는 짓을 막 욕하고 막, 그죠? 인사교과 막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타성화되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반 가출을 하더라도 출동해서 매뉴얼을 지켜서 적당했다고 하면은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감히 이 행정경찰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자율성을 대신 자율성을 주되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는, 전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히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되고 지역경찰의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노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차고책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손해가 발생할 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된다. 거기에 당연히 지금 경비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인원은 전문적으로 하고, 뭐 이제 아직령 같은 거는 뭐 이 표현이 그렇지만 아직령 같은 거, 왜냐면 우리나라 또 아까 말씀드린 도제 같은 거예요. 의사도 도제가 많지만 도제지만은 경찰도 도제예요. 이 말하자면 이 중앙경찰학교 순경 채용하고 뭐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교육훈련하는 거 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게 가서 배우면 돼. 여기서 해봤자 현장 부딪혀봐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현장 부딪혀보면 그냥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못해갖고.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서 좀 했던 사람들은 바로 어디 가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안 가고 편한 일로 가거든. 왜? 거기 있으면 저기 되니까. 승진도 못하고 돈도 적으면 왜 있겠어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예 교육훈련을 실전화 시켜야 된다. 실전화 시키자. 그리고 실제로 투입됐던 사람은 한 2년 동안 지역경찰 활동을 한 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6개월을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학교. 지금 그냥 엉성하게 있는 그 경찰학교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뭐 쓸데없이 경찰대 이런 거 대학원 두지 말고 실제로 액션을 가지고는 실전처럼 하는 그런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하도록 한다. 그게 그걸 안식년 이런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년이죠. 교육년 제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훈련받은 사람, 실전에 훈련받은 사람은 다시 투입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경찰이라든가 수사경찰은 별도의 그 승진티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갖고 감히 이 그 행정경찰들이라든가 다른 쪽이 터치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초동조처의 문제 아니면 실종성 이 인원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뭐 맨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초동조치 미흡, 초동수사 미흡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나오면서도 그랬어요. 이제 또 똑같은 일 벌어진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결국은 지금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내놓은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저 시스템 간에 그 강화하고 막 뭐 하겠다고 막 해놔요. 제가 그래서 생방송 중에 이제 열이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똑같다. 왜? 그거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액션 플랜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똑같지 않느냐. 하여튼, 좀 많이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그리고 또 현장은 현장대로 머리가 터지고 지부대 터지고 복지부동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다치고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애매하네요. 자,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감기 걸려서 목이 아픈데, 자, 또 내일 할 수 있게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실 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일종의 업무, 말하자면 그 연기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했고, 2심은 정반대로 이 행위는 연기를 빌미로 해갖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업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덕재 씨가 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 사실 명예에도 큰 치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명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 공개를 하면서 이름을 공개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죠. 실제로 뭐 연기를
자기 조덕재 씨 입장에서는 감독이 시킨 대로 연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 연기 중에 성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덕재 씨도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여배우 A씨도 15년 이상 된 배우라고 하는데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과정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시작점은 2015년 4월 16일 영화 어떤 뭐뭐는 뭐뭐라고 하는 촬영장에서 폭력 남편 조덕재 씨고 그의 아내 A씨를 부부 강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연기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연기의 초보자들한테 그런 디렉팅 감독의 어떤 요구 그런 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영화 현장에서 여배우 인권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는 게 그거죠. 저도 사실은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과 몇몇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실제로 감독이 이런 좀 사실 좀 예민한 그런 걸 찍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유명한 여배우들이 노출신이 있을 때는 아주 예민하게 그 뭐 어느 부분은 가리고 어느 부분만 진행하고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에 터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유명 배우들은 그 어떤 신체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신체 자체의 노출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까지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예산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조연 배우이고, 만약에 감독의 이런 어떤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뭐 사실 다음에 다른 어떤 것에 출연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는 거 봐요. 그것은 조덕재 씨 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 A씨 마찬가지라는 거죠, 둘 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스패치는 그런 거죠. 실제로 감독이 어디까지 디렉팅을 했느냐, 실제로 메이킹 필름에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입수해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영화판의 현실은 그거죠. 예산 자체가 저예산이고 또 수직적인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뭐 배우들이야 감독이나 제작자를 마음대로 하지만은 보통 이런 정도의 지금 이런 조연급 정도의 배우들은 사실 뭐 감독의 말이 법이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라 라는 어떤 구체적인 디렉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메이킹 영상을 보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독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를 같이 모아놓고 세 명이서 디렉팅을 한 게 아니라, 감독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조연 배우한테 감독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지시는 이런 거죠.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몸은 감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이런 형태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이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일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독이 남자 배우한테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막 그 흔히 말하는 가슴을 움켜잡고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뭐 한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미친놈처럼 뭐 사육하는 느낌 들어요.
뭐 이렇게 머리총을 잡고 막 못을 찍고 어쨌든 뒤차 이런 얘기를 다 한 건데, 문제는 이 자리에 어떤 그 여배우가 그걸 없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리허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어떤 뭐 연습이죠. 연습 부분도 없고, 거기다가 이 시간이 결국은 이게 저예산 영화니까 그 아파트, 촬영 장소인 아파트를 빨리 찍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빌린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밀렸는데, 그 조명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면 한두 시간 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NG라도 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다시 찍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롱테이크, 이제 한 장면으로 쭉 하는 이런. 그리고 이런 경우는 매우 좀 몇 개를 잘라갖고, 그리고 사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 예, 이거, 그것 자체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배우한테만 얘기를 하고, 여자 배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두루뭉실하게 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 배우들의 인권이라든가 촬영장 내에서 배우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덕재 씨는, 봐라, 감독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옷을 확 찢어버리고 뒤에서 강간에도 뭐 그 표정이 없는 형태로 하고 뭐 이렇게 디렉션들이 연기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배우는 자기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합의는 구체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차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롱테이크로 4번 정도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명히 그 감독이 그 배우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 롱테이크로 가고, 이걸 중간에 뭐 NG가 나면 또 못 찍는다라고 얘기를 쭉 했을 테니까, 여자 배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추행 좀 뭐 합의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접촉이 들어오네라고 해서 그것을 딱 끊고 못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남자 배우, 물론 그건 조덕재 씨가 실제로 특성이 배제된 부분인 거고, 또한 이 영화 이 촬영하는 그 상황이 배제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여자 분이 속옷 속에 남자성이 들어오게 되면 뭐 기겁을 하지만,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기자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분석이 안 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이킹 영상에서 말하자면 어떤 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상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글쎄 요거는 뭐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어떤 그 속옷으로 들어오면 놀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배우의 표정 거의 변화가 없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황인구라고 하는 어떤 영상 분석, 행동 분석, 법영상 분석 소장의 분석소이지만, 이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배우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실 그런 것에 그 일반인과는 다른 행동의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 상황이 NG가 나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강박적으로 느꼈다고 하면 분명히 일반인 행동 분석과는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디스패치의 분석은 그 부분은 좀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감독이 오케이 사인이 됐어요. 근데 여배우는 뭐라고 했냐면, 아우씨 내 브라까지 다 찢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내 옷이 찢어진 것 때문에 낸 짜증이지, 내가 추행됐다고 하는 짜증은 아니다 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남자
남자의 입장,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것을 보는 남자 감독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씨가 이런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아우 씨 브라까지 찢었어 라고 투덜거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남자 배우들한테, 아니면 그 다른 배우나 스태프한테 조덕재가 라는 사람을 내 브라를 찍고 또 내 성격적으로 만졌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패치가 얘기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상황적 특성과 배우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분석이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 여배우는 이제 성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소송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안타까운 그거죠. 전체적으로 이 촬영 현장에서의 여배우들의 인권이, 아주 유명한 배우들 빼고는, 그 곽현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비슷한 어떤 지금 소송 중이라고 보는데, 처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될 것도 많고, 실제로는 아무리 작은 그 액수의 영화라 하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형태의 표준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김기덕 감독의 그것처럼 그냥 현장에서 다, 홍상수 같은 사람은 대본도 없이 현장에서 다 자기 느낌대로,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거야 뭐 감독의 그 디렉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표준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전제인데, 근데 조덕재 씨는 자기는 뭐 속옷에 손을 넣고 만진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연결이 됐을 거라는 거죠. 즉, 영화판의, 특히 이제 저예산 영화판의 현실과, 그리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관관계의 연결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계약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다 연결돼 갖고, 그러면은 이제 1심 2심 판결과는 달리 그 메이킹 필름을 영상 분석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디스패치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분석해는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한테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 거리, 어떤 손의 거리, 또 어떤 뭐 몸의 밀착도,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넘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이걸 한 번 더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 윗속옷 위로 가설 만졌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접촉 장면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만진 건지 아니면 접촉만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사실 팩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조덕재 씨는 그 살짝 대기만 했다. 인데 그게 조금 힘이 더 들어갔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만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영상공학 박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다른 어떤 이 여성이 어느 부분을 덮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그 덮고 있는 거를 조덕재 씨가 다시 또 잡고 있는 장면들로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제 추행이 되는 건지 어느 부분인지는,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상공학 박사란 분하고 디스패치가 분석한 부분에서는 그 팬티 속에, 그러니까 아래 속옷 속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영상공학 박사의 판단은 이거죠. 팬티 안에 손을 넣는다는 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거고, 이때 여자의 얼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 속에 표정 변화는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조덕재 씨의 주장을 도와주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 이 찍는 건 이 카메라는 장면은 상반신밖에 없어요. 하반신의 하반신이 어떻게 된 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상황 자체는 그렇죠. 여배우한테도 이게 이제 강간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NG가 나면 다시 찍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이런 다른 영화나 이런 걸 여배우가 찍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본인이 이런 장면을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NG라고 해서 뿌리치고 나갔을 때 이 영화 찍는 판이 깨진다 라고 했을 때는 조덕재 씨의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와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디스패치가 의뢰한 윤영인 박사의 분석은 실제로 이 사람들의 직업적인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26일입니다. 오후에 이제 저녁 때 세종시로 정희정 작가랑 이제 북 콘서트를 하러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 관련된 사건과 그리고 배우 조덕재 씨와 관련된 성추행 문제, 그리고 오늘 선마을 여교사 강간 사건이 이제 파기환송이 됐어요. 등등, 그리고 부산대 레지던트 폭력 사건, 폭행 사건 부분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배우 조덕재 씨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디스패치가 메이킹 영상을 입수해 갖고 공개를 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덕재, 그러니까 어떤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종의 이제 저예산 영화를 하는데, 그건 예산이 적다는 의미라는 것도 연결이 되지만요. 장훈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네요. 근데 장훈이라는 감독이 2명인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분 말고 다른 장훈 감독인 것 같아요. 그 감독이 디렉팅한 이 영화의 조연이었던 조덕재 씨와 그리고 이제 여배우 A 씨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촬영 중에 성추행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의 성추행과 진부 여부와는 별개로 영화와 관련된 영화 제작의 현장에서의 배우들의 인권, 특히 여배우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서 여러 영화 배우나 영화 관련된 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된 사건 같아요. 지금 사건의 쟁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우 조덕재 씨가 이제 이게 부부 강간신이라고 해요. 부부 강간신을 찍는 과정에서 감독의 디렉팅이라든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어떤 접촉, 이제 그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성추행이 되겠죠. 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벌써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이 조덕재 씨한테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말하자면 1심 재판부의 이언학이라는 판사는 이 사건 씬을 연기하면서 피해자를